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천하즈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그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굉장한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D램 가격이 이제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는 뭐 떨어질 일밖에 없다라는 기사들. 특히 이제 외국에서 반도체 D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삼성전자와 특히 이제 반도체 D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4%씩 그것도 연이어 이틀 정도 막 빠지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뭐 반도체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D램의 가격이 꺾인다. 그리고 공급이 과잉이 된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자율주행 그리고 AI 이런 것 때문에 D램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의견이 분분한 업종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성향별로 스타일이 다 있겠죠. 나는 이걸 장기로 가져갈 거야. 저도 분명히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뭐 저희 자율주행, 뭐 AI, 그리고 서버들도 많이 증설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반도체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D램뿐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가 특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소낙비가 왔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집중적으로 소낙비가 왔는데 이 소낙비를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 맞고 그냥 버틸 것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택하는 거는 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낙비를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한테 우산이 있어요. 그 우산이라는 건 전망에 좋은 다른 종목들이겠죠. 그 우산이 있는데 굳이 소낙비를 맞으면서 견딜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장기적으로 가실 거면 버티는 것도 또 개인의 하나의 투자 원칙이라면 저는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특히 저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 효율을 뽑아야 되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나올 때도 어려워요. 종목을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종목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쉽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르막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숨이 차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초에 작년 말부터네요. 작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그 주식을 편입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하나머트리얼즈, 그리고 리노공업 뭐 이런 주식들을 편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죠. 근데 계속 시장이 신호를 줬어요. 전문가들도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종식되면 PC 판매 부진할 거다. 그리고 D램의 가격이 점점 정점에 왔다. 이런 신호들을 주기 시작해서 한 달 전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고 대신 그 종목들을 또 뭐 헬스케어, 뭐 임플란트라든지 그리고 미용 그리고 전기차 여기에 더 비중을 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게릴라전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되게 무겁잖아요. 한번 움직이려다 보면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자금도 크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쉽게 빠져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을 10분 살려서 그런 리밸런싱 전략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100% 맞지는 않지만 제가 한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드리면 소낙비를 꼭 맞을 필요는 없다. 나한테 우산이 있다면 소낙비를 피하는 게 상책이죠. 우산이라는 좋은 다른 업종과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섹터들이 많은데 굳이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버틸 필요는 없다. 이것도 이제 개인별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주가가 실적에 수반된다라고 강력하게 믿어요. 그러나 그건 중장기적으로고 단기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그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좋고 전망치도 좋은데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때문에 무너져 버리니까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원칙을 가지시고 가져가실 거면 소낙비를 맞아도 상관없지만 굳이 우산이 있는데 소낙비를 맞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뷰티라든지 임플란트 업종 2차 전지로 갈아탔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보고서가 나오면 다 출력해서 줄치면서 10번씩 보고 제가 납득될 때까지 읽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애널리스트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그럼 저는 매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치된다고 생각을 하면 오랜 공부 끝에 이런 장의 조정이 왔을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종목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장이 무너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한두 해 할 건 아니잖아요. 오래 기간 몇십 년 동안 장기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 투자는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장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찾아서 써야 될 돈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여윳돈으로 저축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돈을 빚내서 단기간에 써야 될 돈으로 하면 불안해져요, 사람이. 그럼 뇌동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윳돈으로 정말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하려면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 또 투자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시면 저는 차라리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휴인데 광복절까지 3일을 쉬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머릿속을 비우시고 좀 재충전의 시간을 또 이 시간까지 막 너무 그 주식 투자에 올인해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지만 생각이 가득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릴렉스 하시고 힐링을 하시는 마음으로 쉴 때는 확실히 쉬고 또 투자할 때는 확실히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